네, 안녕하세요. 박수방입니다. 오늘은 전역 방출 방식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안지 작성하실 때 요령과 똑같이 대문항, 중문항 적으시고 예상 가장 중요시 되는 단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단어를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항 1번입니다. 소문항 1번 선형상수로 가라 그러죠. 선형상수는 제가 CO2 소화 설비에서부터 할론, 그 다음에 현재 할로겐 화합물까지 나오는 데 있어 이 S 구하는 공식 계속 써드리고 있죠. 지금도 여지없이 써야 되겠죠. K1, K2 곱하기 T 또는 RT분의 다시 RT, 그러니까 PM분의 RT가 되면서 단위는 비체적이 되는 겁니다. 자, 비체적이 뭐죠? 너가 말하는 비체적이 뭐야? S.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의의 숫자입니다. 결국에는 이 밀도, 다시 밀도입니다. 밀도이고 단위는 킬로그램 퍼 루베야. 근데 너는 또 어떻게 나왔는데? 너는 RT분의 PM이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나왔는데? CO2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상기체 방정식은 어떤 법칙을 포함했죠? 샤를, 보일, 아보가드로 법칙 이 세 가지의 식을 이용해서 이상기체 방정식 이것을 유도할 수 있게 PV는 T가 나왔죠. 또는 nRT입니다. 몰수. 자, 여기서 이 단위를 보시면 됩니다. 이 단위를 보시면은 이것에 따른 부피가 되죠. 부피. 그렇게 되면서 얘는 PM, 그다음에 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 퍼 루베이다. 근데 우린 비체적이니까 밀도의 역수니까 PM분의 RT가 되는 것이죠. 자, 확인. 여기까지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선형상수를. 그럼 K1은 표준 상태에서의 비체적이죠. 표준 상태에서의 비체적은 22.4 루베에 따른 킬로그램이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0도에 1atm에 22.4 리터라는 어떤 가정이 있었죠. 확정된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루베예요? 이것이 왜 루베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2.4 루베. 일단 숫자는 적지 않고 숫자 적겠습니다. 22.4 루베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리터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22.4 리터, 22.4 리터를 나는 루베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 리터 없애주면서 루베가 나오죠. 그럼 현재까지 했을 때 22.4에 루베에 1000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셨죠? 근데 우리는 비체적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킬로그램을 곱해줄 거죠. 다시 그램을 곱해줄 겁니다. 왜? 그램은 현재 지금 문제가 HFC 236FA죠. 이때 우리가 분자량, 그러니까 질량을 구하는 공식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0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HFC에 다시 236FA는 질량이 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갖고 여기다 대입을 시킬 건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다 해주면은 C 3이 되는 것이고요. 3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H 2가 되는 것이고요. 6은 그대로 오는 거니까 F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까지 보셨죠? C에 따른 원자량, H 수소에 따른 원자량, 이 F에 따른 19의 분자량, 원자량을 구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총 분자량이 나오죠.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152g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 152g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했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통째로 끌고 와서 22.4 루베를 우리가 바꿔줬어. 대신에 밑에 1000을 곱해줄 거야. 근데 너가 152g이라고? 그럼 따라와봐. 22.4 루베이고 너희가 지금 152kg이 되면은 1000이 없어져도 되겠네. 라고 해서 우리는 K1을 구할 수 있겠죠. 0.1474에 따른 빛의 적의 단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K1 표준 상태에서의 빛의 적. 그러면 K2는 뭔데? K2는 단위 온도당 증가가 되는 빛의 적입니다. 그럼 약간 이거는 비례식 같은 느낌이죠. 자, 빛의 적의 단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온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K2만 봤을 때. 자, 다시 K2만 봤을 때는 빛의 적의 분모에 이 섭씨 온도 도가 있는 겁니다. 왜? 단위 온도당 증가되는 빛의 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곱하기 T 온도를 섭씨 온도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위가 뭐가 나오죠? 빛의 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정리. 얘는 내포하고 있다. 섭씨 온도를. 그래서 우리는 단위 온도당에 따른 얘를 곱해줘서 우리는 총 빛의 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K2는 K2에 대한 빛의 적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K1은 위에서 보였다시피 0.1474가 되고 27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0.000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죠? 단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T를 곱해줄 건데 이 T는 뭐죠? 방어구역의 최소 온도입니다. 최소 온도입니다. 근데 10도죠? 그러니까 10도가 되는 겁니다. 10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K2의 값은 최종적으로 0.5에 대한 빛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S를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좀 조그맣지만 여기서 적겠습니다. S는 K1 더하기 K2 곱하기 T였는데 K2 곱하기 T는 우리가 해줘서 얘가 나왔고 K1 0.1474 더하기 0.005 이것에 따른 빛의 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여백이 없지만 답 끝 적으시면서 1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약재량입니다. 약재량 킬로그램이네요. 최대 허용 농도에 따른 최소 소화 약재량을 구하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할론인 경우에는 다시 할론하고 할로겐 화합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무유출이다. 무유출은 왜 무유출이야? 유출이 안 돼, 누설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분자량이 커. 그래서 확산이 안 돼. 그래서 개구부의 틈으로 누설이 안 돼. 잘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아예 무라고 보는 거야. 없다라고 본다. 이것에 대한 공식은 유도 공식도 있지만 그는 추후에 일단 문제풀이 다 하고 나중에 유도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이 있죠. 공식이 있는데 우린 이 S를 이미 선형상수를 구했죠. 뭐로 구했죠? 0.1524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방어구역의 최적. 방어구역의 최적은 300 곱하기 10이죠. 그리하여 3000의 루베가 나온다. 그럼 너희들의 단위를 다 보아하니 킬로그램만 나오겠네. 그래서 킬로그램만 나오는 거죠. 루베가 여기 있고 루베 여기 있고 없어지고 그럼 여기에 킬로그램이 분모에 있었으니까 분모가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서 킬로그램. 우리는 이 C가 궁금해. 이 C가 설계 농도라고 해왔고 가스 농도라고 우리가 해왔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자 if 만약에 소화 농도가 좋아졌다. 소화 농도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ABC가 되는 겁니다. ABC. 자, 1.2, 1.3에 1.35가 되는 개정안이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됐고 이것에 따라서 이것을 안전율, 이 안전율을 소화 농도에 곱해 줌으로써 우리는 설계 농도, 가스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자, 화환기에서 최대 허용 설계 농도에 따라라 라고 얘기했죠. 이거 중요하죠. 최대 허용 설계 농도 의미가 무엇이죠? 의미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어도 뭐 하지 않는 최대로 허용이 되는 설계 농도. 그러니까 즉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는 조건. 자,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어떻게 되냐?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의 설치 제외 장소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저는 3, 5 초과라고 했습니다. 자, 3류, 5류 위험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설치하지 말아라. 초과는 뭐죠? 사람이 상주하는 곳인데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어떻게 하는 경우?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왜? 즉 사람한테 피해를 줄 것이니까. 애초에 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특히 이 할로겐 화합물인 경우에는 뭐에 영향을 주죠?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킨다. 연쇄 반응으로 오존층을 파괴한다. 라는 것에 이유를 둬서 할로겐 화합물에 대한 특성, 오존층의 파괴 농도를 구하는 것도 있죠. CFC의 1kg이 오존층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파괴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파괴량을 볼 수 있는 이 척도 CFC 1kg을 기준으로 해서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양에 대한 기준이 된다. 왜? 오존층은 환경 오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최대 허용 설계 농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최대 허용 설계 농도에 대한 이 정도까지의 기본인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저는 암기법을 어떻게 배웠냐? 암기법도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룰, 두문자 등 다양하겠죠?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자, CFIC, HCFC, FK. 이 FK를 볼 때 이 IC가 합쳐졌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HCFC, BA, 너가 가미가 됐다. 그 다음에 HFC, 너희들은 다 똑같이 나온다. 그 다음 마지막에 FC가 나오고 IG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외우셔야 돼요. 할불삼, 산삼 먹고 힘든다. 1.0, 그 다음에 10, 10.5, 11.5, 12.5, 그 다음에 여기가 30, 그 다음에 40, 43이 되는 겁니다. 43, 3, 4가 나왔으니까 43.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EA, FA, 125, 23으로 이 조그만 HFC 4개가 연속되는 것을 이렇게 순서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최대 허용 설계 농도, 즉 설계 농도 또는 가스 농도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소화약제가 FA니까 우리는 12.5를 기준으로 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화약제량을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나와야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V 3000이라고 나왔죠. 방어구역의 최적, 그 다음에 선형상수 뭐라고 나왔죠? 0.1524. 그래서 킬로그램이 분자로 올라가는 것이었고,
100-C. C는 지금 12.5로 보는 것이죠.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소와 농도가 좋아졌다면 얘네들을 곱해주면서 이 안전율을 곱해주면서 우리는 가스 농도, 설계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계정안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푸시면은 별표에 따른 킬로그램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저장량이 아니고 뭐다? 약재량. 우리가 즉 구하고 싶어하는 소문항 2번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저장 용기수죠. 뭐 개나 병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 저장 용기수를 보실 때 최대 충전 밀도 21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65 밀도이다.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자, 최소 저장 용기수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지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한 뭐에 필요한 방호구역에 필요한 약재량을 구했죠. 2번에서 근데 지금은 최소 저장 용기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필요했던 약재량에 뭐가 나와야 되죠? 킬로그램당 병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없어지고 이 병이 분자로 올라가서 병이 나오겠죠.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죠.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겠어. 이 의미가 무엇인데 한 병당의 약재량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병당의 약재량. 근데 지금 저장 용기에 대한 조건을 한번 봐보자. 저장 용기에 대한 조건 중 내용적이 있네. 내용적이 지금 100리터야. 그럼 너를 만약에 일단 루베로 바꿔볼게.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너는 0.1 루베가 돼.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내용적은 이건데 저장 용기의 내용적 부피, 즉 부피가 이 정도인데 너가 얼만큼 들어가? 어떻게 넣을 건데? 근데 최소 저장 용기수에 단 조건이 있죠. 최대 충전 밀도, 충전시키는 밀도 21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65의 밀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부피당 1루베당 1265kg을 우리는 압축해서 저장 용기에 담아 놓을 수 있어. 단 21도가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가? 단위가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들리지 않을 뿐. 단위가 소리 지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하나의 부피는 이 정도이고 이 정도까지 네가 압축시켜서 2265kg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병당의 킬로그램이 나오게 되겠죠. 얘가 병의 부피고 이 1루베당 킬로그램이 이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걸 곱해줘서 x에 따른 킬로그램이 나온다. 근데 x에 따른 킬로그램, 이 x가 뭐가 나오죠? 계산해봤을 때 뭐 0.1이니까 당연히 이거죠. 대신 이게 병당 126.5kg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이 단위가 나왔죠. 그러면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소 약재량 2번의 답이 이것이 나왔고 이게 분모로 들어가게 돼서 절상한 병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답이겠죠. 당연히 여기에다가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3번에 대한 문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입니다. 3번에 따른 최소 저장량을 구하시오. 자, 늘 말하지만 약재량과 저장량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저장량 병수 나왔고 한 병당에 들어가는 킬로그램이 나왔네. 그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몇 병? 계산했을 때 23병이 나왔고요. 절상해서 이것에 따른 별표에 따른 킬로그램. 그럼 얘가 실제 답 끝 적으시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실제로 방호구역 내
방어 구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된 저장용기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게 저장량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입니다. 5번 계기압입니다. 자, 계기압에 대한 공식 일단 나 바로 나와야죠. 이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이고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계기압을 구하고 싶으니까 너희 둘은 날라가도 돼. 필요 없어. 그럼 이 계기압은 뭐가 된다? 절대값 마이너스 대기압이 되는데 이 대기압은 뭐다? 0.101325 메가파스칼 또는 0.1 메가파스칼이라고 정리. 왜냐? 우리는 계기압을 메가파스칼로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정리. 근데 우리는 이 절대압이 궁금하다. 이 절대압은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이 P 압력은 ABS이다. ABS 절대값이네. 그래, 알겠어. 너는 절대압이야. 여기까지 정리. 근데 여기에 대한 단위는 파스칼인 것까지 정리. 파스칼인 것까지 정리. 파스칼은 뭐다? 뉴턴 퍼 헤베이다. 여기까지. 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너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겠어. 근데 너가 절대 압이라는 사실도 알겠어. 근데 지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자. 자, 는 충전량을 참고하여 저장용기를 교체하거나 재충전해야 하는 저장용기의 최대 계기압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우리가 그 조건을 알아야죠.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있으면 저장용기를 교체하거나 재충전을 한다. 그러니까 누기나 뭐 아무튼 다 어떤 갖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약재량을 지키지 못한다. 병당. 뭐다? 병당이죠. 병을 교체하는 거죠. 병을 교체하거나 재충전하는 거니까 병당에 교체 재충전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는 할로겐 화물인 경우 약재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 손실이 10%를 초과한 가정하에서는 교체 및 재충전을 해줘야 한다. 뭐 이걸 어떻게 하냐? 뭐 레벨 미터도 있고 뭐 LSI 방법도 있고 방사선법도 있죠. 뭐 다양한 방법들로 니네들의 약재량을 측정할 바닥에서부터든 어떻게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서든 측정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가 되면 안 돼. 그럼 너의 의미는 뭐야? 약재량이 만약에 지금 현재 병당 구했을 때 얼마였죠? 126.5kg이었죠, 병당. 근데 병당은 지금 필요 없고 여기에서 0.5를 초과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최대 계기압력을 구할 거야. 최대 계기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M은 킬로그램이죠. 얘도 킬로그램입니다. 병당 킬로그램. 이 M은 얘를 키우기 위해서는 얘도 올라가야죠. 왜? 분자잖아요, 분자. 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얘도 올라가야 된다. 비례해서 올라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얘를 올리고 싶은데 부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피는 내려가야죠. 반비례니까. 얘가 내려가야지 얘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최대 계기압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는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약재량 손실 5%를 초과한다고 했을 때는 0.95까지 그 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 조건을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 그 다음에 이 화재안전 기준을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5%를 초과한다는 것을 공식으로 쓰시오. 이 식으로 쓰시오라고 하면 한번 보면은 기억은 날 수 있겠지만 모르면은 모르죠. 5%를 초과한다. 근데 그 안에는 0.95%에 따른 킬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얘기를 왜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저장용기 안에 6%로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를 해야 돼요. 6%나 초과했거든요. 그럼 이것에 따른 것은 이렇게 되죠. 날라갔고 이게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0.94, 0.95 뭐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최대 계기압을 걸었으니까 0.95가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풀자 하면은 여기다가 이 식을 적어놨지만 그대로 끌고 내려오겠습니다. P는 MV의 nRT. 너는 근데 절대 압력이야. 단위는 파스칼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 이상기체 방정식을 품에 있어서는 단위를 항상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따른 분자량 몇이었죠? 분자량이 152였습니다. 152kg. 킬로몰. 그램 퍼 몰인데 나는 킬로그램을 해줄 거야. 그램 퍼 몰인데 킬로그램 해줄 거야. 그 다음 V.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있죠? 우리가 이건 뭐죠? 지금 이 문제를 뭘 몰랐죠? 저장 용기를 교체하거나 재충전해야 하는 저장 용기에 저장 용기의가 들어갔으니까 저장 용기에 부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피가 100리터라고 했으니까 나는 바로 루베로 바꿔서 들어갈 거야. 자, 오케이. 분모 끝. 그러면 M부터 들어가겠습니다. M. 위에서 얘기했네. 위에서 얘기했잖아. 265.5, 126.5kg에 곱하기 0.9. 왜냐, 너희들은 비례해서 올라가잖아. 자, 그 다음에, R. 얘는, 이 R은 이상기체 상수입니다. 이상기체 상수이고, 0.082 ATM에 따른 루베 킬로몰의 K 또는 8314 NM에 따른 킬로몰에 따른 K야. 근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이 P가 그러니까 이 P가 ATM이야. 그러면은 이것을 쓰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 구하고자 하는 이 압력이 절대 압력이 파스칼이야. 라고 하면 이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지금 8314를 써야죠. 이렇게까지 정리. 자, T 273 절대 온도니까. 근데 뭐가 기준이라고 했죠? 저장 용기 실은 일단 방어 구역의 온도 10에서 20도이다. 근데 최대 충전 밀도 21도의 기준. 그러니까 여기는 방어 구역이 아니죠. 왜냐? 저장 용기실이 있고 이에 따라서 분사 헤드가 있는데 여기가 방어 구역이죠. 근데 여기 방어 구역의 온도가 10도에서 20도이고 이 저장 용기실에 따른 온도는 뭐 우리는 지금 문제 상황은 몰라. 근데 뭐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21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나와서 충전 밀도가 나왔어. 그 우리의 기준 21도입니다. 21K 켈빈 온도. 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뭐 숫자는 계산기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이고 자, 단위 없애보겠습니다. 킬로몰 KK 그다음에 킬로그램 MM. 네, 이게 해배. 그럼 남은 거는 뉴턴과 해배. 이게 단위가 뭐라 했죠? 파스칼이죠? 그럼 파스칼. 그럼 이것에 따른 별표에 따른 파스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별표에 따른 파스칼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값이었고 우리는 잊지 말고 대기압을 빼줘야 돼. 근데 대기압이 뭐라고 했죠? 0.1이었죠? 0.1 메가파스칼. 근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파스칼이잖아요. 아, 그렇죠. 파스칼이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6승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6승을 해주시면은 뭐가 나왔냐? 19.44가 나옵니다. 19.33. 19.33의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이 파스칼에다가 마이너스 6승을 해주니까. 그래서 얘가 메가파스칼이 지금 단위가 각자 만들어졌고 대기압은 0.101325 메가파스칼인데 0.1만 빼줍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답은 19.23의 메가파스칼. 19.23의 메가파스칼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얘가 계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계기압. 그래서 답 끝 적으시면서 최종적으로 5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최종 6번, 마지막 6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번, 방사유량. 이것은 원래 CO2 소화 설비할 때 신부화재 중에서 7분과 2분 이내 설계농도 30%,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작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 한 사이클을 더 돌리게 되면은 그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쉬운 대로 현재 할로겐 화합물에 따른 방사유량을 구하는 공식을 보겠습니다. 방사유량 단위를 보셔야죠. 그러면은 킬로그램 퍼 S가 되네. S가 뭐예요? 자, 할로겐 화합물인 경우에는 10초 정하셔야 됩니다. 단 방호구역의 각 부분에 설계 농도, 그러니까 최대용 설계 농도의 95% 이상 이 방어구역 각 부분에 뭐가 돼야 된다? 방출돼야 된다. 신속균일하게 방출이 돼야 한다. 라는 조건이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있죠. 10초와 0.95. 그럼 이 킬로그램은 뭔데요? 이 킬로그램은 무유출이죠. 현재 무유출입니다. 무유출에서의 할로겐 화합물은 무유출이고 그거에 따른 뭐 관한 전 문제에서 얘기했고, 그러면 식을 쓰자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우리는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C 슬래시 다시는 C 곱하기 0.95이고 우리가 정한 이 C 문제에서 최대용 설계 농도라고 하였으니 자 12.5%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것에 따른 퍼센테이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얘가 이것이 되는 것이죠. 자 V 알고 있죠? V 뭐였죠? 3000. 선형상수 뭐였죠? 0.1524.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재료는 준비가 됐죠. 자 0.9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초 10초의 방어구 각 부분은 0.9 방출. 오케이, 이 조건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죠. 이것이고 3000 0.1524 100에 별표에 따른 퍼센테이지, 또 여기도 별표에 따른 퍼센테이지. 그럼 너가 킬로그램이 되네. 오케이, 너는 S가 나와야 돼. 근데 몇 초 안에? 10초이네. 이렇게 해서 이것에 따른 킬로그램 퍼 세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할 수 있는 부분, 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배관의 구경이 왜 그 방사량과 관련이 있느냐?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이렇게 나오죠.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는 10초 이내,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는 A급은 2분 이내, B급은 1분 이내, 방호구역의 각 부분의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의 약제량이 방출될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슬래시 친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뭐 이야기를 쓰시면 되죠. 근데 배관의 구경이라고 왜 하죠? 왜 주어가 배관의 구경이죠? 방사량을 하는데. 자, 지금 이것에 대한 그 단위는 질량유량입니다. 질량유량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량유량 뭐다? 나중에 그 뭐 문제를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질량유량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중량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질량유량이다. 왜? 얘의 단위가 지금 이것이고 얘의 단위가 지금 로베 퍼 세크니까 없어지면서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된다. 질량유량. 근데 배관의 구경은 이게 다르잖아요. 이것을 염두에 주시고 우리는 지금 이 식을 보시면 됩니다. 자, 토출량은 배관의 면적 곱하기 유속의 속도죠. 배관 내 흐르는 유속의 속도, 유속인데 이것은 어떤 식에서 변형이 나온 거냐? 단위 미터입니다. 왜? 얘 단위 해배. 얘 단위
루베 퍼 세크. 얘의 단위 미터 퍼 세크. 그럼 미터 퍼 세크하고 얘가 없어지면서 루트 안에 해배가 들어가죠. 루트를 빠져나오면서 미터가 되는 겁니다. 제곱이 사라지면서. 자, 얘도 똑같죠? 이것의 단위 A 면적은 해배가 되는 것이고 이게 루트 안에 있다라고 하면 빠져나오면서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간의 구경, 지름 간략화시킨 거죠. 이미 우리는 이것에서 파생된 것을 알고 있다. 파생된 것을 알고 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건데 Q는 이렇게 되죠. 얘를 이항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나오죠.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간의 구경을 구할 때 배간의 구경 미터 단위로 구할 때 이 토출량이 중요하다. 이것은 곧 루베 퍼 세크니까 현재 킬로그램 퍼 세크와 미터 퍼 세크 이것의 다른 것은 뭐다? 얘는 그냥 단순히 이 Q에서 밀도만 곱해준 이 Q에서 밀도만 곱해준 질량 유량일 뿐이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보니까 배간의 구경은 Q 토출량이 되게 중요한데 너는 지금 킬로그램 퍼 세크네. 형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죠? 결국에는 토출량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밀도가 곱해져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미터 단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미터 단위.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구하는 게 밀리미터냐, 센티미터냐, 미터냐 중요하죠. 밀리미터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답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별표에 센티미터가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미터가 나와 있고 별표에 미터가 나와 있고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고 싶어. 근데 1미터는 10의 2승이야. 이렇게 해서 센티미터에 대한 단위 변환까지 해주시면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소스들을 준비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할로겐 화합물에 대한 문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도 답 끝 적으시면서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지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불활성 기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